360번을 넘게 두드려야만 만들어지는 수저가 있습니다. 수백 번을 숫돌로 갈고 다듬어야만 노랗게 빛을 발하는 수저. 진짜 방자 수저를 만드는 김기찬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강원도 양구군 산자락에 자리 잡은 방자 수저 공방. 뭔가 고풍스런 느낌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오전 일찍 수저를 택배로 보내려고 가지런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빛나는 방자 수저가 한눈에 보기에도 멋들어지게 보이는데요. 아, 이거 수저 세트로 보는 게 부부 세트. 보통 이런 주문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나 있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들어올 때는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올 때는 한동안 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점차 사라져가는 방자 수저. 그만큼 내 손에 쥐기도 어렵다는군요. 물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이제 미리 선 주문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다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하루에 한두 벌만 만들다 보니까 이 주문하는 거에 못 미쳐요. 김기찬 장인이 방자 수저의 길을 걷는 데는 작고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님 5대째고 제가 6대째. 그냥 저한테 가르치신 게 아마 망치질이라든가 톱질을 가르치신 게 중학교 때부터 저는 톱질 망치질을 했거든요. 우리 시골에서는 가까운 마을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옛날에 우리 선임들이 그랬을 때는 어느 집에 애가 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아유 그 집에 숟가락 하나 들었대, 아유 그 집에 숟가락 하나 줄었대. 그거는 뭐냐면 사람 목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면서부터 들고 입에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게 숟가락이에요. 근데 그 숟가락 자체를 지금은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조들은 숟가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방자란 썩 좋은 노쇠로 만들어내는 좋은 그릇이나 수저를 말합니다. 합금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무짓가락이 수저가 되기 위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네요. 이걸 두드려 숟가락을 만든답니다. 손잡이가 부분이 되는 총대, 여기 총대가 되는 거고, 요것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떠먹는 부분이 되는 입술 부분,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처음에 이제 무짓가락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총대를 늘리는 거지 이제. 뒤에 대를 쭉 늘려가지고. 화로에 빨갛게 달구어진 무짓가락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사뭇 경쾌합니다. 계속 망치질해요, 진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거 이제 달궈진 게 얼마만큼 잘 달궈졌는지 이제 그걸 봐가면서, 눈으로 봐가면서 이제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닳거나 하면은 녹아버리고, 조금 덜 다른 걸 치면은 깨져버리고. 이제 자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 있죠, 이제. 받아먹는 입. 그 입을 이제 또 늘려야지, 이제. 세상이 칠한 게 모두 똑같나 봅니다. 너무 과해도 못 쓰고 너무 부족해도 못 쓰는 게. 쇠를 불에 달굴 때도 마찬가지네요. 한 1cm에서 늘어나면은 한 4cm, 3cm, 4cm까지 늘어나죠. 많이 맞을수록은 좋아요, 수저는. 왜냐면 이제 합금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많이 두드려 맞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이 수저의 성질을 제 본분의 성질을 다 하려면 365번 이상을 두드려 패야지 된다 하는 게 그만큼 많이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쇠가 가장 적당하게 달구어진 것을 무엇으로 가늠하는 걸까요? 이거 익히는 자체는 전부 다 감으로만 익히는 거예요. 이게 맷도에서 이렇게 꺼내고 맷도에서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무언가 표시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혹시 쇠의 색깔로 자세히 판단하시는지. 이제 쇠가 이 검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달궈지면 안에까지 이제 속에까지 잘 익어야 되거든요. 이게 익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속 안에까지 잘 익으면은 이 눈으로 봤을 때
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갛고 맑아지는데 그 안에 이렇게 까만 흑점처럼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속 안이 덜 달궈진 거죠, 그게. 근데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속까지 다 익어갖고 잘 익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두드리는 거죠. 아하. 쇠도 군고구마를 굽듯이 익는다고 표현하는군요. 잘 익는다니 왠지 쇳덩어리가 군고구마처럼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길게 자로 늙을 때, 길게 늙을 때는 여기 날망치라 그래요. 이제 날이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날을 약간 이제 물을 눕혀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기럭지가 쫙 늘어나요. 대신 이제 잎을 늙을 때는 가운데서 치면서 요렇게 저하고 치면은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 치면은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약간씩 방향을 이제 그 두드리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늘어나는 쪽이 틀려지죠. 역시 아무렇게나 망치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도와 힘 조절 그리고 횟수까지 참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네요.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제 요거 잎을 두드린다 그러면 17번에서 20번 사이, 그 사이에서 두드리게 되고, 뭐 대를 친다 그러면은 뭐 그게 뭐 25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이제 수준이 비슷해져요, 그렇게. 어느덧 숟가락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 숟가락을 담그는데요? 웬일일까요? 담금질 하는 과정이 담금질. 예. 전체를 이제 다 달궈가지고 이제 물에 담궈야지 이제. 이 쇠를 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담금질 하기 전에는 강해졌었고, 쇠가. 지금은 이제 담금질 하고 나면 유해지고. 일반 쇠는 담금질 하면 강해지잖아요. 요거는 반대예요. 아하, 단단한 쇠를 강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했다가 물과 불의 상극의 원리를 통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요 배름질을 잘해야 숟가락이 이뻐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름질이요. 배. 배름질. 배름질이라는 말, 어감부터 참 친근한데 어떤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총대와 총목하고 여기 총날하고 이제 여기가 상당히 같아야 돼.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맞추면서 이쪽으로는 날이 더 많아야 되고 이쪽으로는 밥이 좀 적어야 되고. 왜냐면 오른손 수저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으로 약간 틀어져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잎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보면서. 초벌로 만들어진 숟가락. 가지런히 모아놓고 보니 나란히 앉은 어린이들처럼 정겹네요. 아, 요거는 이제 총대 길이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제. 요 이제 길이를 맞췄잖아요. 이제 세 개 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총대 길이는 이제 다 끝난 거고, 작업 자체가. 망치질도 끝나고 이젠 세밀하게 갈고 다듬어야겠죠? 이 많은 과정들을 혼자서 하는데 김기찬 장인은 어떻게 배운 걸까요? 다 배운 거지요, 그래도. 아니, 모르게 이제 아버님 하는 거 보면서도 배우고, 뭐,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정이 안 되는 거는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도 있었고. 실 가는데 바늘 있다고 하죠? 수저 만드는데 갖가지 연장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이 달려있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목을 따야지,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제비목이라 그래갖고, 숟가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깎는 데서 이제 여기가 제대로 잘 나와야 숟가락이 맵시가 나는 거예요, 이제. 숟가락에도 맵시가 있네요. 숟가락은 한번 맵시를 다듬으면 평생 갈 테니까 신경 쓰일 만도 하네요. 이렇게 이제 목 하나만 따놔도 인물이 틀려지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기능성도 있고, 왜냐면 지금 요 총 끄트머리하고 목하고 요 날 끄트머리하고 그걸 맞춰주는 그게 중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숟가락 하나를 만들기 위해 줄로 갈고 또 갑니다. 보니까 줄도 두꺼운 줄, 뭐 가는 줄 계속 바꿔서 하시네요.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황목이라 그래갖고 두꺼운 걸로다가 싹싹 이제 면을 다 고르게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줄로다가 싹 다듬고, 그 다음에 칼로다가 또 밀고, 그걸 반복해야지, 그것도.
줄 갈고 이제 이런 것도 어떤 횟수를 많이 횟수를 줬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열이 받아갖고 이거 자체가 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되지 않을 정도까지 줄질을 해야 되거든요. 또 줄질을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줄질은. 근데 이제 깎는 게 이 두께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맞춰서 깎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토록 줄질에도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러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만들어야 진짜로 좋은 수저가 탄생할 겁니다. 줄질을 하면서 요 쇠가 너무 열받지 말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가 너무 이게 달궈지면은 부러져 버려요, 또 이게. 근데 또 이게 덜 달궈져 있으면은 또 이게 척척 휘어요,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열을 주우면은 여기 탄력이 생겨요, 이게 숟가락에. 부러지진 않고 탄력이 생길 정도로만. 광낸다고 하죠? 구두도 광내고 자동차도 광을 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사용하는 수저도 반짝반짝 광이 난다면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줄을 그어서 남녀의 구분을 한다는군요. 그 모양이 대나무 마디처럼 생겨서 죽절이랍니다. 남자 거는 하나, 둘, 세 메디. 여자 거는 하나, 두 메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건데 삼강 오리를 뜻하는 거기도 하고 또 본인 건 본인만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돼야 돼요, 또 수저는. 그래서 꼭 본인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수저를 만드는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컨디션에 따라 그 품질에 미세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수저를 만들면서 아직 컨디션 좋은 날 나오는 게 따로 있어요, 또. 그런 날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봐도 흡족한데 보통 때 만들어가지고는 흡족하다고 할 정도로 숟가락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어떤 때 이제 수저가 나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오고 뭐 이랬을 때는 그 힘든 것도 좀 있고 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몸은 힘들고 물건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진짜 참 이 일을 왜 내가 하나 하고 할 때도 있죠, 또. 원래 수저를 만드는 데는 두 명이서 짝을 이뤄 한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다른 사람은 줄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배우러 왔다가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도망가요. 일 자체가 힘들고 배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1, 2년 배워갖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쭉 배워갖고 10년, 15년은 돼야 겨우 흉내 정도 내니까 그만큼 배워가지고 한다는 걸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두운 작업장 한켠에 줄지어 걸려있는 틀과 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 요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좀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할 때는 이걸 세워놓고 여기 대에다가 물려가지고 힘을 좀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직접 이거 고안을 해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죠? 아니요.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으니까. 이게 이제 옛날 전통 방법이에요. 그냥 전통 그대로 내려오는 거 하는 건 이제 제 용도에 맞게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조절해갖고 쓰는 거지. 줄은 줄대로, 틀은 틀대로 모두 장인의 손에 맞게 만들어진 것들이랍니다. 제가 용도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도 만들다 보니까 침 만드는 데 만드는 건 또 다르게 만들고 뭐 팔찌 같은 거 만들 때 다르게 만들고 숟가락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줄도 황목에서 이제 세목까지 그러니까 거친 줄하고 고운 줄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 칼은 이제 또 갈아서 만들어서 쓰고요 또. 젓가락용 무디가락이 보입니다. 숟가락을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젓가락.
젓가락도 숟가락처럼 오래도록 세밀하게 갈고 다듬어야만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젓가락이 탄생됩니다. 남자 수저고요. 그리고 요게 여자 수저.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부부 한 세트가 완성된 겁니다. 와, 드디어 완성. 쇳가락이 수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고 나니 참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네요. 제 작품이 아니고 이제 조선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요런 방자 수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제 옛날 방법대로 망치 하나, 줄 하나 가지고 다 두드리고 깎고 해서 만드는데 제가 지금 해봐도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만들어도 암만을 해도 못 따라가요. 지금도 선조 만드는 거를. 김기찬 장인은 방자 수저의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수저들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답니다. 수저 공방에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양구읍에 위치한 한 박물관의 보관실. 내 자료가 전부 다 일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요 식기하고 요 방자에서만 1000개가 넘는 거구나. 네네. 생활사에서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여기 데가? 번호들이 있는 카운트라서. 아, 여기에 이제 그게 들어간 숫자들. 제가 수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재현도 해보고 싶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사진만 보고서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 두 개 수집하다 보니까 많아지게 된 거죠. 1000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수저와 방자 물건들을 혼자서 어떻게 모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숟가락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뭐 옛날 거 뭐 있는데 그거랑 뭐 숟가락을 바꿔줄 수 없어요. 뭐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보고선 진짜 방자면은 제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원체 다 유견하고 나서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더라고요. 처음 보는 우리 전통의 숟가락들. 그 모양들이 참 특이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거 보면은 이게 잎이 삽 같아요. 삽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좀 네모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거의 이제 좀 네모나면서도 대신에 좀 얇고 그리고 이제 휘어 있는 게 조금 이제 덜 휘었죠. 고려시대보다. 옛 물건들에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죠. 숟가락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는 모든 문화 자체가 이런 게 예술 자체가 좀 화려하고 기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게 고려 청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수저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떠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수저들도 화려하고 이쁘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법 자체가 그때 당시 게 제일 보면은 문양이라든가 모양 자체도 제일 화려하고 이뻤죠. 음식을 떠먹고 집어먹는 데 쓰는 우리 전통의 숟가락과 젓가락.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도 작지만 멋스러운 기교가 발휘되었다는군요.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제 점점 민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편해지기 시작하고 휘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민수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천도형이라든가 이렇게 연봉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려시대 연봉들은 연봉 자체가 이쁘질 않았어요. 그냥 뭉툭하게 만들어 놨었지.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서 거기에 이제 모양 자체가 이뻐지고 어떤 형상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내년 말에 새로 개원한다는 가칭 양구 식기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옛 수저들을 집중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 반갑습니다.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방자 수저를 써왔는데 옛날 전통이잖아요, 이게. 근데 전통 자체를 지금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방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조에 관한 이제 우리나라는 수조 예절이 굉장히 밥상머리 예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밥상 자체가 펼쳐졌을 때 그 위아래라든가 그런 근본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기본이 되는 게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다시 재현시켜갖고 지금 애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손으로 두드려 만든 방자, 징 같은 악기도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공예품의 하나일 겁니다. 이제 요거 징 같은 경우도 이제 방자징이 있고 기계징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진짜 방자는 건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떤 게 진짜 방자고 그다음에 기계로 만든 건 어떠한 형태가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 그런 걸 다 알 수 있죠. 강원도 산골의 어두운 작업실에서 혼자서 꿋꿋이 걸어가는 방자 수저의 길. 6대째 방자 수저를 만들어가는 가업의 무게와 의무감도 클 테지요. 자기네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은 무엇일까요? 그냥 제 한 입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뭐 이런 긍지라든가 또 아버님의 또 하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또 하는 거에 꿈도 있고